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원가법하고 적산법에서 원가 방식 공부하셨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이죠. 거기에 이제 가격 구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이제 토지의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사례 비교법 하는데,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가장 핵심은 거래사례 비교법.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과 가격 구하는 거 확인하는데 개념 한번 볼까요? 6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및 사정 보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은 바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런 것을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구한 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평가 목적의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비슷한, 즉 가치형 순위 같거나 비슷한, 즉 비슷한 사례 부동산을 선택해서 사례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서 이것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도 하고 사정 보정도 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대상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례는 아무런 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해야 되냐면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고 사정 보정도 가능해야 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도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사례가 선택되려면 먼저 그 사례를 통해서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시점 수정의 의미를 잠깐 봐요. 시점 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이것이 이제 가격을 구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기준 시점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이 시차가 있을 때 그 시차를 수정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따라서 이런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시차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지금 현재 가격 구하는데 사례의 거래 시점은 10년 전의 것이다. 그러면 10년 전의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 구한다. 그러면 너무 그동안의 가격 변천이 컸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시점 수정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차가 적어야 된다. 시차가 적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 보통 기준 시점은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건이 없으면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거든요. 근데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이 1억에 거래되긴 했는데 언제 거래된 건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시차가 돼야 되고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시점 수정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요건,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두 번째,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 자, 사정 보정은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보정하는 걸 사정 보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사정 보정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사례가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죠. 사정 보정 안 해도 되니까. 따라서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게 가장 좋고, 설사 사정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6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를 제거하고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 그러면 대표성 있는 것은 뭐냐? 밑에 있는 대표성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대표성 있는 것이거든요. 밑에 대표성 없는 사례 보세요. 첫 번째가 정부의 한 매매,
이건 이제 정부기관과 일반 시민 간의 거래, 정부기관 상호 간의 거래, 공매, 뭐 수용 이런 것이 바로 정보화 매매. 그 다음에 관련자 간의 매매는 가족 상호 간의 계열기업 간의 이것은 어때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편의한 매매, 자선단체 거래라든지 금매라든지 이런 것은 사정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보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정보화 매매나 아니면 관련자 간의 매매나 아니면 당사자의 편의한 매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어떻게 하고 제외시키고 이것이 이제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 유형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건 제거하고 뭘로? 이거 아닌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륜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륜의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의 지역류인과 사례의 지역류인이 아주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정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역륜의 비교 가능하려면 일단 사례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대상이 속해 있는 동네가 뭐이고? 인근지역이고 인근지역과 유사한 다른 동네가 바로 유사지역이면서 이걸 포함해서 동일수권 이것이 이제 가계기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역륜의 비교 가능하려면 먼저 어디서 구하는 게 가장 좋고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게 좁다 보니까 충분히 사례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륜의 비교 가능하려면 인근지역과 대상에 속해 있는 인근지역과 아니면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구하면 지역륜의 비교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별륜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대상의 개별요인과 사례의 개별요인이 비슷해야 된다. 대상과 사례의 규모 아니면 품등 아니면 크기 용도 이런 것이 끼리끼리 어때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개별륜의 비교 가능성 다른 말로 물적 유사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상과 사례가 전체가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은 토지만 있고 사례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다. 근데 대상의 토지 부분과 사례의 토지 부분이 아주 유사하다. 그럼 이것은 전체가 유사해요? 아니면 아랫돌에 일부만 유사해요? 일부만 유사하죠? 이런 경우에는 배분법을 써서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배분법에는 다시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더라. 먼저 전체 사례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 중에서 이 1억은 토지와 건물 같이 1억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대상과 같은 유형, 그럼 토지 부분이죠. 토지 부분 이외에 건물 부분의 가격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에서 같은 유형 이외에 건물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공제하고 사례 채택할 수 있죠. 그러면 1억에서 건물 부분 3천만 원 공제한 나머지 7천만 원 사례가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공제 방식이고 반대로 전체 사례가 1억인데 그중에서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가 뭐 6대 4다. 그러면 토지가 60%, 건물이 40%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토지 부분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1억에다가 토지 부분의 비율 0.6을 곱해서 6천만 원 이렇게 사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비율 방식 이렇게 해서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 등의 배분법을 써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별연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자,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를 선택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의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구하려면 먼저 대상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되 이 사례는 아무런 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고 요 시점 수정도 가능하고 사정 부정도 가능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도 가능해야 된다. 그럼 먼저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먼저 시점 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이 시차가 있을 때 그 시차를 수정하는 것이 시점 수정. 그죠? 그런데 이제 시점 수정의 방법을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그러면 시점 수정이 가능하려면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되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차가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사정 보정은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보장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정보정이 가능하려면 가급적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급적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하다는 것은 대상의 지역 요인과 사례의 지역 요인이 어때야 된다?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격차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인근 지역이나 동일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대상의 개별 요인과 사례의 개별 요인이 아주 비슷해야 된다.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체가 유사성이 없고 일부만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분법을 써서 선택할 수 있는데, 배분법에는 다시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구분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656페이지가 쫙 설명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점 수정은 반드시 해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어. 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차가 별로 없을 때. 이게 대상의 기준 시점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인데 사례는 열흘 전에 거래된 것이다. 그럼 열흘 전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적으면 시점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정 보정은 반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죠. 어느 경우? 사정이 기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는 대표성 없는 매매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역면에 비교 가능해야 된다. 그럼 지역면 반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죠. 어느 경우에?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는 같은 동네니까 격차가 없어서 수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서 비교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럼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사례가 선택됐으면 사례를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사례를 정상화.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정 보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 보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은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보정하는 것이 사정 보정이거든요. 근데 그럼 만약에 사례가 1억에 거래됐다 라고 한다면, 그럼 1억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급하게 팔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10% 싸게 판 가격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얼마냐 하는 걸로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정 보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정 보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사례 가격이 주어지면 사정 보정치를 곱해서 수정된 보정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사정 보정치를 구할 때 이것이 이제 시점 수정 다 마찬가지예요. 보정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보정치는 항상 분모, 분자, 분수로 표시돼. 분모가 사례이고 분자가 대상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00분의 100이 기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0은 1이잖아요.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이게 기준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657페이지 위에 표 안에 보니까 분모에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사정 개입의 정도에서 알파 써놨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자, 분모 부분의 100하고 분모 부분의 100하고 분자 부분의 100이 있는데, 이 100은 대상 부동산의 측정치이고 분모 100은 사례 부동산의 측정치예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00분의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정 보정은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보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정이 개입되는 것은
어때요? 사례에 사정 개입돼요? 아니면 대상에 사정이 개입돼요? 사례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사례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에다가 보정치를 곱하는데, 만약에 사례가 1억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100분의 100에서 1억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과 관계에서 매도인이 급하게 팔면서 10% 싸게 판 가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싸게 판 가격이 1억이면 그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더 높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보정치를 적용하냐? 100분의 100 한 다음에 사례가 그럼 분모로 딱 깔고 매도인이 급하게 팔면서 10% 싸게 판 가격이다. 그러면 10% 싸게 그럼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 90분의 1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분의 100 곱하면 그러면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90 하면 수정된 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정보정치는 90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반대로 이제 대상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 대상은 사정 개입이 된 것이 없으니까 손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례만 손대되 사례가 1억이 거래됐는데 이 땅이 너무 영업상 필요해서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라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20% 비싸게 산 것이다. 그럼 비싸게 그랬으니까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비싸게 그러면 플러스 해버리면 돼요. 싸게 그러면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럼 비싸게 그러면 10% 20% 비싸게 그러면 20을 더해주면 돼. 그럼 몇 분의 몇? 120분의 100. 그러면 그대로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120 하니까 그만큼 더 낮아지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정보정.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보정하는 것이 사정보정인데 보정치를 구할 때는 100분의 100 기준으로 해서 사례에 사정 개입되니까 사례만 보정하되 사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비싸게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싸게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비싸면 플러스 싸면 마이너스 그것만 갖다 보정치를 적용하면 얼마든지 보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정보정. 근데 문제는 이 사정보정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아무런 사정이 개입이 안 돼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 같으면 그냥 100분의 100이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가격 구할 때는 공시지가 사정 개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래서 사정보정이 안 하는 경우는 사정 개입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 꼭 체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점 수정. 거기 보면 제일 밑에 650쪽 제일 밑에 보시면 보정할 때 그 가맥관련 사례 보정할 때 증액관련 사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위에 한번 사례 연습 한번 볼까요? 삼돌이는 최근 채무 변제를 못함으로 경매 진행 직전 상태에 이르게 됐다. 삼돌이는 급박해서 상업 형태의 100제곱미터를 1000만원, 제곱미터당 1000만원에 매각했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0%나 저렴한 급하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시장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일단 거래된 가격은 얼마예요? 1000만원이다. 100이니까 10억이네. 그러면 10억 곱하기 지금 사례가 대상이 사례가 분모죠? 몇 퍼센트? 20% 싸게 그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0 하면 돼. 20% 저렴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면 80분의 100이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80분의 100. 그러면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80 하면 10억이죠. 10억 곱하기 100 나누기 80 하면 한 12억이 좀 넘겠죠. 거기 보니까 12억 5천만 원 딱 나오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정보정.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 보정할 때 증액 관련 사례, 가맥 관련 사례, 증액 또는 가맥 관련 사례 그랬는데 비싸게 팔린 것이면 어떻게 하고? 가맥이고 싸게 팔린 것이면 증액이고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비쌀 수도 있고 쌀 수 있으면 증액할 수도 있고 가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령 하나만 할게요. 가령 매수인이 정보가 부족해서 비싸게 거래했대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맥해야 되죠. 그런 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이 또 정보가 부족해서 터무니없이 싸게 판 가격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증액해야 되고 그러면 지적거래 거래이면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읽어보시면 확인되는 거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 일단 보정치구에서 적용하는 원리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점 수정 똑같이 갖다 적용하시면 돼. 자, 문제 조건이 가격지수로 주어지면 지수법이고 변동률로 주어지면 변동률 적용법인데 특히 변동률의 경우에 R이 변동률이고 N이 기간이고 상승에서는 플러스 하락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먼저 지수법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만약에 사례가격이 1억이다. 그럼 1억에다가 항상 분모가 사례니까 거래 시점은 사례의 거래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기준 시점은 대상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사례, 분자가 대상. 그러면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가 만약에 100이고 대상의 기준 시점의 가격 지수는 110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10%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110에서 1억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너무 쉽다. 반대로 변동률 적용법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가령 그 사례가 2년 전에 거래됐는데 거래되고 나서 매년 5%씩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 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1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5%면 0.05죠. 이것을 2년 동안 그러면 1.05에 2승하면 돼요. 그죠? 그럼 1.05 곱하기 1.0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반대로 2년 전에 거래됐는데 매년 가격이 5%씩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 다 마이너스 0.05 그러면 9.05가 되게 9.9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9.95 곱하기 9.95 해서 그만큼 더 감액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승에서는 플러스 증액, 이게 하락에서는 마이너스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적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것이 시점 수정. 여러분들 그 사례 연습 한번 볼까요? 659페이지 제일 위에 2000년 5월 오늘 평당 10,000원에 거래됐대 사례가. 근데 다음 표에서 2003년 5월 오늘 기준 시점으로 해서 정성화된 사례 부동산의 평당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일단 10,000원 곱하기 분모는 사례 거잖아요. 그럼 사례는 2000년 5월이니까 얼마? 2000년 5월의 가격 지수는 100 맞습니까? 그죠? 100이네. 그리고 2003년 5월 가격 지수는 115죠. 그럼 100분의 115 갖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00분의 115였으니까 11,5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점 수정의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의 비교 보정, 개별 요인의 비교 보정 이건 한꺼번에 같이 이제 설명해요. 자, 이제 먼저 지역요인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역요인의 비교가 가능하려면 사례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 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구하면 되는데
대상이 속해 있는 동네가 인근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인근지에서 구했대요. 그러면 사례, 자, 대상에 속해 있는 동네가 인근 지역인데 이 사례를 갖다가 이 동네가 같은 동네를 구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의 지역유인하고 사례의 지역유인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것은 개별적인 위치가 다른 것이지 같은 동네니까 동네 자체는 같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가 했을 때는 같은 동네니까 지역 격차가 없어서 이걸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경우는 같은 동네니까 지역 격차가 없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동일수도권 내 다른 유사 지역에서 사례 구했다. 그러면 대상에 속한 인근 동네하고 사례에 속한 유사 동네가 약간 격차 있을 수 있죠. 그 격차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사례가 분모라고 했으니까 유사 지역의 사례 지역으로서 분모, 인근 지역의 대상에 속한 동네로서 분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100을 딱 놓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을 비교했더니 바로 나와요. 인근 지역이 그래서는 항상 주어에만 손대야 돼요. 그럼 인근 지역이 그러면 눈은 어디로 가야 돼? 분자로. 그죠? 인근이 분자니까.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눈을 지켜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사 지역보다 해도 보지 말고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보다 10% 우세, 그러면 주어에다만 손대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0을 딱 해주면 돼.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놓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봤더니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 우세다. 그러면 주어가 유사 지역이 그랬으니까 분모로 딱 깔고 10% 우세 그러면 다 플러스 10 하면 몇 분의 몇? 110분의 100. 그러면 그만큼 감액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사 지역이 10% 우세다 그러면 100분의 10, 100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의역해서 유사 지역이 10% 우세이면 그럼 인근이 10% 열세네. 그래서 100분의 90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110분의 100하고 100분의 90은 가액은 똑같지만 수정되는 금액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에만 손대야 돼요. 인근 지역이 그러면 눈 뜨고 지켜 뜨고 유사 지역 그러면 내리 깔고 우세 그러면 플러스 열세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다시 한번 인근 지역 열세를 비교했더니 유사 지역보다 인근 지역이 그러면 주어가 인근 지역이니까 이거 다 플러스 인근 지역이 10% 우세 그러면 이거 다 플러스 10에서 110분의 110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이 개별인의 비교도 대상이 분자, 사례가 분모니까 사례 부동산과 대상을 100분의 100으로 놓고 비교할 때 대상 부동산보다 사례 부동산이 그러면 분모로 내려 깔고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 그러면 다 플러스 10 하면 돼요. 그러면 11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대상과 사례를 비교했더니 대상이 사례보다 그러면 이가 주어가 대상이죠. 그러면 대상이 10% 우세다 그러면 다 플러스 10에서 100분의 110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역유인 비교치, 개별의 비교치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주에만 손대는 것이고, 그리고 우세 그러면 플러스, 열세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적용만 하시면 돼요. 자, 사례 한번 볼까요? 65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사례부동산, 지역유인 비교네요. 사례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10% 우세. 그러면 사례가 분모니까 사례 지역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우세에서 플러스 15 하면 되죠. 그럼 분모에다 플러스 15 하니까 몇 분의 몇? 115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갖다 적용만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개별적인 비교 보정을 보니까 자, 사례 연습 볼까요? 대상 부동산은 주거지역 내 주거용 나대지이다. 인근 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했다. 대상과 거래 사례 개별적 요인을 참작한 결과 약 20% 정도 대상이 우세.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됐고 대상이 우세가 됐으니까 분자가 대상 몇 프로 우세? 거기 보니까 몇 프로 우세? 20% 우세.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0 하면 몇 분의 몇? 100분의 120.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0에서 120만 원이 바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항상 주에다가 손대시면 돼요. 주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유인 비교, 개별유인 비교치를 적용해서 계산의 원리를 꼭 체크. 이건 시험에 계산 문제 잘 나오는 것이니까 잘 확인해 두시되, 기본적인 공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분모가 사례, 분자가 대상이고, 그리고 항상 주어에만 손대라.
대상이 그러면 분자로 눈 뜨고 사례가 그러면 분모로 딱 해서 우세 그러면 플러스 열세 그러면 마이너스 비교만 딱 해주시면 되는 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상화의 원리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점 수정은 안 할 수 있죠. 어느 경우?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차가 없을 때. 그리고 사정 부정 안 할 수 있죠. 어느 경우에? 사정 개입이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때는 사정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요인 비교도 하지 않아도 되죠. 어느 경우?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는 사정 부정하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별요인 비교는 반드시 비교해서 적용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례 정상화까지 해서 거래 사례 비교 원리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보완되는 것이 661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니까 지역유인 개별유인 비교 방법에서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잠깐 봐요. 자, 대상과 사례를 비교할 때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 사례가 대상보다 10% 우세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걸 비교할 때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채점을 통해서 우세열세를 판명하는 것이 평정법이고, 이 채점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대상과 사례를 포괄적으로 비교해서 그냥 우세열세를 판명하는 것이 바로 종합적 비교법 이런 것이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사례 분석 유사항에서 뭐 자료 확대 해석이 금지, 불추정의 오류,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 그랬는데 간단하게 자료 확대 해석이 금지는 뭐냐면 사례를 충분히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확대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자료 확대 해석 금지나 거꾸로 얘기하면 충분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불추정의 오류 이것은 뭐냐면 확실치 않은 것. 사실관계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판단해버리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 확실치 않은 것은 어떻게 하고 제시키고 여러 가지 사항이 확실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는 가급적 어떻게 해서 제거하고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비교 방식의 구성도에서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연속 수정법 했는데 여기 잠깐 봐요. 이렇게 사례 가격에다가 보정치 비율을 곱해서 수정되는 가격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비율 수정법이고, 그냥 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서 사례가 대상보다 1,000만 원 싸다, 100만 원 비싸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더했다 뺐다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금액 수정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 바로 이것이 연속 수정법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정치를 곱해서 수정하는 방법은 바로 비율 수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의 원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핵심이 사례 선택의 기준과 사례의 정상화, 그리고 사례 선택 기준에서 대표성 없는 매매 사례를 제거하고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것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일반적인 거래 사례가 아닌 뭐예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것이 이제 공시 기준 시점은 1월 1일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구하는 것이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핵심은 비교 방식이 똑같은데, 비교해서 구하는 건 똑같은데 거래 사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구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것은 토지 가격 구할 때는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662페이지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 대상 토지에 비교해서 기준점 현재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똑같아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 구하려면 사례 선택해야 되죠. 마찬가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격 구하려면 먼저 표준지의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돼. 이게 비교 표준지.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그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여기에서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바로 최근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는 사정 개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유인 비교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표준지와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같은 인근지에 있거나 아니면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에 있는 표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별유인,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은 거래 사례 비교법 원리는 똑같은데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구할 때는 이 셋 중에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표준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시점 수정도 지역 유인과 개별 유인 비교,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치 형성 유인이죠. 그래서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유인의 비교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을 할 때 663페이지 보세요. 시점 수정할 때는 그 중간에 4번의 기억 보세요. 공시 기준날 매년 1월 1일이죠. 공시 기준일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 정상화할 때는 거기 보니까 지가 변동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거기 줄치면 돼요. 왜냐면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건 틀리거든요. 지가 변동률과 표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점 수정한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보정과 지역유인 비교, 사정보정이 아니죠. 지역유인과 개별유인 비교가 쭉 나오는데 넘어가서 보니까 특별히 없네. 그러니까 지역유인과 개별유인 비교 가능해야 되려면 먼저 지역유인의 비교 가능하려면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동일수권 내에 유사지역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유인의 비교가 가려면 대상의 개별유인과 표준지 개별적인 특성이 어때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원리는 거래 사례 비교가 똑같은데 다만 사례 대신에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걸 근거로 대상 가격 구하기 때문에 보통 이 네 가지의 보정을 통해서 가격 구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지만, 이 중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구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되, 특히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시점 수정을 한다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포인트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유인과 개별유인의 비교는 원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토지의 공시지가만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거 꼭 체크. 그래서 664페이지 5번에 보시면 토지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당해 토지 임대료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뭐 큰 거 의미 없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는 거, 그것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똑같은데 거래 사례 비교법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례 대신에 표준지를 근거로 한다는 거,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이 넷 중에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체크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요건에 따라서 기타 요인 비교 보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머지 참고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이것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고, 거래 사례 비교과 원리는 똑같다. 다만 사례 대신에 표준지, 비교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한다. 이것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 했는데 665페이지 이건 잠깐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례가 되겠지. 사례. 가격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임료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원리는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부동산 선택해서 그 사례 부동산에 거래되는 임료를 구한 다음에 이 임료를 근거로 해서 시점 수정도 하고 사정 보정도 하고 지역 유인과 개별 유인 등의 비교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것이 임대 사례 비교법. 원리는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 이제
이 네 가지에다가 이제 뭐까지 하냐면 거기 잠깐 밑에 보니까 2번에 1번 끝에 보시니까 계약 임대료가 하는 것이니까 계약 내용이나 조건의 비교 이것만 추가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보장, 시점 수정, 지역용, 개별된 비교하다가 계약 내용이나 조건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그 정도만 딱 체크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 대신에 임대료라는 것만 딱 확인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정상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고 그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할 때는 이거 말고도 계약 내용이나 조건의 비교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임료 구성 이것은 일본식의 임료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잘 쓰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참고만 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공부할 필요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한다면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큰 의미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거기까지 위에 있는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공시가기준법 그리고 임대사례 비교법 원리 잘 확인했고 잠시 이제 휴식 후에 수익 방식 들어가서 보십니다.